Hallo, meine Damen und Herren, herzlich willkommen in unserem Deutschkur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저는 이규석이라고 합니다. 저와 만나게 돼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독일어를 배우고자 아마 여기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일어 어떻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중에는 독일어를 공부해 보신 분도 있고 아마 지금 처음 독일어를 접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독일어를 공부하기 전에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요.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이 노력 없이는 되는 일이 없죠. 독일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당연히 여러분께서 금방 쉽게 배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적당히 하신다거나 귀찮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시면서 게으름 피우신다면 1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독일어는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무엇보다도 꾸준히 그리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강의는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교재만 가지고 강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말씀은요. 여러분께서 이 CD를 보시기 전에 미리 책을 한번 보시고 제 CD를 보신다면 그만큼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제 CD를 먼저 보시고 나중에 책을 보셔도 그만큼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바로 예습을 하든 복습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꼭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어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독일어 한번 같이 고생해 보겠습니다. 독일어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아마 독일어를 읽는 법부터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독일어는 기본적으로 다른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의 알파벳은 다른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영어와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요. 한번 알파벳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어 맨 첫 자음은 책과 함께 같이 보시면요. 독일어의 맨 처음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A라고 읽지만 독일어로는 라고 읽습니다. 발음은 그럼 어떻게 날까요? 라고 읽으니까 발음도 역시 라고 되겠죠. 발음도 역시 A에 해당합니다. 다음 B. 영어는 B라고 읽지만 독일어는 B라고 읽습니다. B라고 읽으니까 발음은 앞으로 B가 나오면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B에 해당하는 발음이 되겠죠. B. 그 다음 체. 영어로는 C라고 읽지만 독일어로는 체라고 읽습니다. 체는 기본적으로 독일어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발음은 아니고요. 다른 외래어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언어와 조합해서 쓰이는 말인데요. 독일어에서는 단독으로 쓰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독 발음은 없지만 체가 나오게 되면 주로 크 정도에 해당하는 발음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읽습니까? D라고 읽죠. D라고 읽는데요. 영어로는 독일어로는 D라고 읽습니다. D라고 읽으니까 어떤 발음이 날까요? 당연히 D에 해당하는 발음이 나겠죠. 그럼 그 다음 영어로는 어떻게 읽습니까? E라고 읽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E가 아니고요. 독일어 이름은 E라고 읽습니다. E. 학생들이 굉장히 이거 나중에 E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일어 발음은 E입니다. 유념해 두십시오. E니까 발음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E 이렇게 나겠죠. E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F. 영어로는 어떻게 읽죠? F. 독일어도 F 똑같습니다. F 발음 이거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고생 하시면서 많이 하시는 발음이죠. F. 독일어에서도 역시 F 발음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발음할 때 주의해 주십시오. F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영어의 G에 해당하는 G가 나옵니다. G. 이거 GR입니다. G. 항상 영어에서는 이 G 발음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겠지만 독일어에서는 이 G의 발음은 G라고 읽기 때문에 어떤 발음이 될까요? 우리나라 기억 정도에 해당하는 발음이 되겠죠. 항상 그 발음이 납니다. 자, 그러면 A, B, C, D, E, F, G 한 줄 끝났네요. 그 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영어의 H에 해당하죠. 독일어의 이름은 하입니다. 하. 작고 쉽죠? 하니까 어떤 발음이 될까요? 당연히 흐 정도의 발음이 해당이 되겠죠. 하. 여기
영어로 뭐라고 있죠? I라고 있죠. 하지만 독일어는 이것이 바로 E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E하고 여기에 있는 E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반부에서 굉장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E라고 할 때는요. 영어의 E를 생각하셔서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일어의 이름은 이것이 E고요. 이것은 E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뭐죠? 영어로는 J라고 있지만 독일어의 이름은 Yacht. 발음이 이상하죠? Yacht. 여트라고 읽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이게 자음에 해당할 텐데요. 독일어에서는 이 요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갖는 독립된 음가가 없습니다. 영문법 우리가 영어 맨 처음에 볼 때요. 반자음 혹은 반모음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닌 것이 자음이나 모음과 결합해서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독일어에서는 이 yacht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발음 기호로 굳이 표시해보자면요. 이 정도 발음이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항상 이 정도의 발음이 되죠. 반자음, 반모음으로서의 yacht 나왔습니다. K는 독일어로 이름이 뭘까요? 카라고 있습니다. 카. 쉽죠? 그 다음 L. 독일어의 이름도 역시 L에 해당하고요. 이 카 같은 경우는 발음이 카니까 항상 크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L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리을 발음에 해당하는 르 발음하시면 되겠죠. L. 발음을 항상 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뭐라고 있습니까? 영어와 마찬가지로 독일어의 이름도 M입니다. M이니까 어떤 발음이 되겠습니까? 항상 무 정도에 해당하는 발음이 되겠죠. N이 나왔으니까 N이 빠질 수도 없죠. 독일어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N이라고 있습니다. N. 발음은 항상 느 정도에 해당하는 발음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줄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 이, 엿, 카, L, M, N. A, B, C, D, E, F, G. 하, 이, 엿, 카, L, M, N. 와, 벌써 두 줄 나왔네요. 그러면 세 번째 줄. 영어로 뭐라고 있죠? O라고 있죠? 독일어도 O입니다. O. 발음은 당연히 O니까 언제든지 O 발음밖에 나지 않겠죠? O. 영어로는 P라고 읽는데요. 독일어의 이름은 P라고 읽습니다. P. 어떤 발음이 될까요? 항상 P 발음이 되겠죠? 아까 이 B 발음하고 이 P 발음 같은 비슷한 발음이죠? 그 다음 Q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독일어의 이름도 영어와 비슷한 Q라고 있습니다. Q. 이 Q 같은 경우는요. 독일어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독으로 발음을 경우로 가는 경우가 없고요. Q 같은 경우는 보통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될 U와 함께 더불어서 대부분 Q 다음에는 U가 나와서 이렇게 Q 다음에 U가 나와서 이렇게 발음 음가를 갖게 되는데요. 보통 이 말이 나오게 되면 크브라고 읽게 됩니다. 크브. 굉장히 이상하죠? 크브. 나중에 단어가 나오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여러분 다 우리가 위에서 배운 단어니까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뭐라고 항상 쿠는 독일어 우와 함께 쓰여서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쓰이는 말이고요. 크브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E니까 크브에서 크벨레 뭐죠? 크벨레 하게 되면 원래는 무슨 이렇게 솟아나는 샘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원천 무슨 출처 이런 말을 나타내는 독일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단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크벨레 어려운 발음은 아니죠. 자, 그 다음 쿠가 낭정했으니까 그 다음 드디어 나왔습니다. R. 이 R 같은 경우는요,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에 좀 까다로운 발음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R 여러분께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리을 발음 정도인데 영어에도 L 발음과 R 발음은 틀리는 것처럼 독일어에서도 L 발음과 이 R 발음은 많이 틀립니다. 나중에 R 같은 거는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고요. 단어 외우시다 보면 어떻게 다른지 그 감이 올 테니까요. 지금은 그냥 R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
S 나올 차례죠. S. S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발음일까요? S 같은 경우는 스 발음이 되겠죠. 하지만 독일어에서는 이 S 발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자음에 비해서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S. 대부분의 경우는 좀 촌스럽지만 한글로 써보도록 하죠. 스 발음이 나게 됩니다. S니까 당연히 스 발음이 나는 건 기본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 칸에는 뭐가 올까요? 스 발음 말고도 S, Z로도 굉장히 발음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Z 하는 것보다 좀 더 여기에 목젖을 올려서 Z, 유성음 S라고 하죠. Z 발음을 하면 되는데요. 어떨 때 Z 발음이 오느냐? S 더하기 모음일 경우. 그러면 S가 스 발음이 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S 더하기 자음일 경우가 되겠죠. S 다음에 자음이 오게 되면요. 스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S 다음에 모음이 오게 되면 Z. 힘들죠? Z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에는 뭐가 올까요? S 발음이 이거 발음 기호 아십니까? 쉬. 낚싯바늘처럼 생겼는데요. 쉬. 이 발음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 쉬 발음이 되느냐? S 더하기 T가 오거나 S 더하기 태가 왔을 때 이거 스프 자음이라 그래서 스프 스트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슈트 항상 S 발음 쉬로 해주시는 거 스 S 더하기 자음일 때 Z S 더하기 모음일 때 슈나 슈트일 때 세 가지 발음으로 구분되시다는 거 이것만 하나 더 유념해 주시고요. 자 S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올 차례죠? O, P, Q, R, S 테 등장했습니다. T가 아니고요. 독일어 이름은 테라고 읽습니다. 테니까 어떤 발음이 될까요? 당연히 트에 해당하는 발음이 되겠죠. 테. 그 다음 등장하는 발음이 뭡니까? 영어의 U에 해당하는 우 발음이 되죠. 우. O, P, Q, R, S, T, 우. 우 발음은 당연히 언제나 우 하고 발음이 나겠죠. O, P, Q, R, S, T, 우. 그 다음 이 발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V라고 읽는데요. 독일어에서는 V 발음이 아니라 V라고 읽습니다. V. 그러면 발음도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영어하고 굉장히 혼동돼서 대부분 많은 단어가 나오면 V 발음하기 쉬운데요. V 발음이 아니라 독일어는 V이기 때문에 F. 아까 어떤 발음? F에 해당하는 F 발음 같다는 거 영어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말 중에 하나니까요. 특히 눈여겨서 알아두십시오. F. 그 다음 이거 W에 해당하는 말이죠. W. 영어에서는 W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자음 혹은 반모음의 개념으로 발음이 되는데요. 독일어의 경우는 W가요. 이름부터 알려드리면 V라고 있는데요. 반자음, 반모음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V니까 어떤 발음이 될까요? V 발음이 됩니다. 영어로 보자면요. 영어는 이걸 V라고 있고 이걸 V 발음을 해주지만 독일어에서는 이걸 V라고 있고 영어의 V에 해당하는 V 발음을 해줍니다. V. 이 V하고 틀리죠. 이 V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비읍에 해당하는 V 발음인데요. 이 V 같은 경우는 V F 발음 할 때처럼 V 해주시면 됩니다. 발음은 항상 V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 이건 뭡니까? 영어의 X에 해당하는 건데요. 독일어로는 X라고 읽습니다. X. 물론 이 X 같은 경우는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뭐죠? 영어하고 스펠링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도 금방 아시겠죠? 영어로는 택시라고 읽는데요. 독일어는 아가 왔으니까 아 해서 탁시. 여러분 타고 다니는 그 띠띠빵빵 택시고요. 탁시라고 있습니다. X 어떻게 발음됐습니까? 크스 발음이 됐죠. 대부분 이렇게 X는 문장, 단어 맨 처음에 와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문장 사이에 스리슬쩍 숨어서 발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크스 발음 해주시면 됩니다. 탁시 하시는 것처럼 크스 발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영어로는 Y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독일어 이름이 약간 특이합니다. 입실런 이란 발음인데요. 입실런 자체는요. 단독으로 독일어에서 이
채처럼 채가 아까 제가 외래어 표기하는 경우 쓰이지 독일어, 순수 독일어에는 채로 시작하는 말이 별로 없다고, 채 단독으로 쓰이는 말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요. 이 입슐런 같은 경우도 보통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쓰이지 이 입슐런 자체가 음가를 갖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입슐런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영어의 Z에 해당하는 chat가 있습니다. chat. 당연히 chat니까 어떤 발음? 우리나라 말에서 츠 아니면 뭐 츠라고 발음해 주셔도 되는데요. 츠 발음 자세히 들어보면 츠 발음도 아니고요. 쯔 발음도 아닙니다. 츠와 쯔 중간적인 발음으로 chat 해주시면 되는데요. 발음 하나 연습해 볼까요? 자, 이거 영어로는 zoo라고 있죠. 동물원입니다. zoo. 하지만 독일어에서도 스펠링은 기본적으로 똑같은데요. 발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zoo가 아니라 저 이렇게 발음합니다. 츠초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쪼는 확실히 아니고요. 거의 츠에 가깝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역시 동물원이란 발음이 있고요. 자, O, P, Q, R, S, T, U, V, V, X, Y, Z. 처음부터 해볼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V, X, Y, Z.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판부터 골치 아프시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파벳을 우리가 익히고 가지 않고서는 단어 자체를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지겹게 알파벳부터 시작하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알파벳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단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요.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지금 여러분께서 열심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V, X, Y, Z. 줄줄줄 나올 때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까지만 해도 여러분 골치가 아픈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을 고생시켜야 되겠습니다. 왜냐? 예외에 없는 규칙이 없듯이 알파벳 역시도 몇 가지 불규칙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예외에서 벗어나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설명하게 되면 많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한데요. 가장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점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요. B, D, G 이거 세 개 발음입니다. 아까 B 발음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B에 해당해서 항상 B 발음하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이 B 같은 경우 단어 처음이나 단어 중간에 왔을 때는 B 발음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어 끝에 오게 되면요. P 발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여기 패처럼 말이죠. P 단어 처음이나 중간은 B 발음, 끝에 왔을 때는 P 발음으로 바뀐다는 거. 어떤 말이 예를 들어볼까요? half에 해당하는데요. 영어에는 half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절반, 2분의 1, 영어 뭐 half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half니까 half라고 읽어야 되죠. half.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B 같은 경우는 처음이나 중간에 올 때는 B 발음하지만 끝에 오면 P 발음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half가 아니라 half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이 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처음이나 단어 중간에 올 때는 D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단어 끝에 오게 되면 이 D 같은 경우 T로 바뀌게 됩니다. T.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뭐죠? bad. 영어에 나쁘다가 아니고요. 독일어로는 이거 어떻게 읽죠? bad라고 읽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아까 네, 항상 느 발음하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bad라고 발음했습니까? 아니죠. bad. 아니고요. bad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러면 네 역시 be와 마찬가지로 단어 처음이나 중간에서는 느 발음이 나지만 단어 끝에 오게 되면 트 발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싸잡아서 외워두면 좋겠네요. bad 아니고요. bad입니다. 마지막, 이 게 같은 경우도요. be나 the처럼 문장, 단어 처음이나 중간에 오게 되면 그 발음이 나게 되는데요. 문장 끝에 오게 되면요. 그 발음이 나게 됩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 어쨌든 이거 be, de, ge 세 개 합쳐져서 문장 처음이나 단어 처음이나 중간에 올 때는 b, d, g 발음이 되지만 단어 맨 끝에 오게 되면 p, t
트, 크로 발음이 바뀐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 아까 S 같은 경우 항상 흐 발음을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S는 이것과는 달리 단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흐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단어 중간이나 끝에 오게 되면 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house, house라는 말이 있는데요. house 뭐죠? 발음만으로 들어보면 영어의 house에 해당하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단어 맨 처음에 왔기 때문에 이것이 house 이대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house, house지만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gehen, 독일어는 그냥 쓰여진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gehen.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 같은 경우 단어 처음에 왔을 때는 흐 발음이 되지만 중간이나 끝에 오면 묵음으로 된다고 했었죠. 이거 원래 쓰인 대로 읽으면 gehen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요. 이 h가 묵음에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gehen 아닙니다. gehe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초급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눈여겨서 알아주시면요. 읽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복자음과 복모음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여러분을 좀 더 괴롭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자음과 복모음 무슨 의미입니까? 복이라는 말은 double이라는 말이죠. 복자음, 자음이 두 개가 있다 혹은 두 개 이상이다. 복모음, 모음이 두 개 정도 있다, 두 개 이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일어가 이것대로만 발음이 되면 정말 발음하기가 쉬울 텐데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복자음과 복모음이 있습니다. 이 규칙만 잠깐 중요한 거 몇 개만 짚고 바로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복자음과 복모음 몇 개만 설명드리면요. 먼저 복자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복자음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자음 중에 하나입니다. 체, 하 두 개가 합쳐졌었죠. 아까 제가 독일어에서 체 같은 경우는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이 항상 다른 말하고 결합해서 쓰일 때만 음가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 경우입니다. 이 체하 같은 경우는요. 크게 계속 한글을 써서 그런데요. 흐와 히의 발음이 되게 됩니다. 흐 발음 기호로는 이렇게 되고요. 히 발음 기호로는 이렇게 됩니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 X자처럼 생긴 발음하고 그 다음 이 올챙이처럼 생긴 발음 기호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발음은 흐에 해당하는 발음이고요. 이건 히에 해당하는 발음입니다. 독일어 보면 어쩌고저쩌고 흐히 이런 식으로 발음이 굉장히 터져나오는 듯한 발음이 많은 게 바로 이 체하 발음이 많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체하 흐 발음이 되거나 히 좀 세게 터져나오는 듯한 파열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흐, 히. 그러면 도대체 언제 흐고 언제 히 발음이 나느냐?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뭐냐면요. 흐 같은 경우는 아, 오, 우, 아우 발음 같은 경우 이, 아, 오, 우, 아우 다음에서는 이 체하가 항상 흐 발음이 나고요. 그 이외의 경우는 히 발음이 된다고 하시면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오, 우, 아우. 아, 오, 우, 아우. 다음에는 흐. 아, 오, 우. 다음에는 흐. 그 밖에 다음에는 히 발음이 난다고 해주면 된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아, 오, 우, 아우. 다음에는 흐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읽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이 발음이 되겠죠? 아흐가 뭐냐고요? 감탄사입니다. 영어의 아에 해당하는 기본적으로 감탄사예요. 독일 사람들은 할 때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 오, 우, 아우 다음에는 항상 흐 발음이 된다 그랬는데요. 그럼 그 다음 어떤 경우에 히 발음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읽을까요?
예, 이라고 읽게 됩니다. 뭡니까? 기본적으로 독일어 뜻은요, 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제 좀 이따 배우시게 될 텐데요. 나에 해당하는 발음인데, 체하가 어떻습니까? 아우 다음에 오지 않았죠? 아우 다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히 발음으로 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체하는 항상 아우 다음에서는 흐 발음해 주시고요. 그 이외의 경우 아우가 아닌 모든 경우에는 히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히 아셨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발음. 자, 우리는 체하를 공부했습니다. 체하 아우 다음에서는 흐, 그 이외의 경우에서는 히. 그러면 이 체하에다 다른 자음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자, S체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흐 또는 히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발음은 독일어에서 굉장히 독일어 단어에서 많이 쓰이는 철자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낚싯바늘 발음 있죠? 쉬 발음이 됩니다. 이 쉬와 똑같은 발음이죠. 체하가 앞에 S가 와서 S체하가 될 때는요, 항상 발음이 쉬 발음이 됩니다. 어떤 단어 예로 들어볼까요? 자, 어떻게 읽죠? 쉬 발음이 됐다가 에니까요. 어떻게 읽습니까? 슐레. 읽어보십시오. 슐레. 예, 슐레가 뭐냐고요? 학교라는 뜻입니다. 학교라는 뜻이고요. 슐레 어떻습니까? 에스테하 앞으로 항상 쉬라고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체하에서 S가 더 붙여서 에스테하가 되면 쉬 발음이 되는데요. 여기에 하나만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붙여볼까요? 예, 테가 등장을 했죠. 테에스테하. 여기까지는 흐, 히 아니면 쉬 발음이었는데요. 테가 하나 붙게 되어서 테에스테하가 되면요, 이 발음이 나게 됩니다. 아까 낚싯바늘 앞에 테가 하나 붙게 됐죠. 이거 발음 기호로 어떻게 있습니까? 취 발음이 되죠. 취 에스테하에 테가 더 붙게 되면 쉬 발음이 취 발음으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취로 변하는 거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이게 뭡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우취라는 말인데요. 이건 이제 바로 뒤에 나올 복자음에서 여러분이 다시 복모음에서 다시 배우시게 됐지만, 이건 내우라고 읽지 않고요, 오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eutsch가 뭐죠? 바로 지금 여러분이 끙끙대며 배우고 계신 독일어라는 뜻이 됩니다. Deutsch. 항상 체하는 흐 아니면 히 발음 아우 다음에서는 흐, 그 이외에는 히, 그 다음 S가 하나 더 붙게 되면 쉬, 테가 하나 더 붙게 되면 취 발음으로 바뀐다는 것.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기본적으로 가장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필수적인 복자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복자음이 나왔으니까 드디어 복모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잠깐 한숨 돌리시고요. 자, 그러면 복모음에 대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어에서 나오는 복모음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그걸 일일이 다 무슨 법칙 외우듯이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제가 일러주는 가장 간단한 정도만 외우시면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칙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정도가 있다라고 알아두는 선에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연습해보면서 입에 붙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냥 너무 어렵지 않고 쉽게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복모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복모음에는 기본적으로 I 발음이 나는 네 가지 복모음이 있습니다. 이건 쉽죠? 이 써있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요. 이것도 쉽습니다. 근데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이 바로 A,
A라고 써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 왜 써있기는 A2로 써있는데 이것도 A2로 써있는데 A라고 안 읽고 I라고 읽나요? 예,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읽으니까요. 이거 A나 I 발음이 아닙니다. 항상 A나 A 발음이 아닙니다. 항상 여기 있는 것처럼 I라고 읽어주시고요. 이것도 I라고 읽어주십시오. I 발음군 이거 4개 눈여겨봐주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발음군은 예, 오이 발음입니다. 오이. 이거 제가 아직 umlaut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드렸군요. 일단 umlaut 이거 끝나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모음이 2개가 겹쳐지거나 이렇게 모음이 겹쳐지게 되면요. 이거 어떻습니까? 쓰인 대로만 읽게 되면 에우 발음이 돼야 되겠죠. 에우. 하지만 독일 사람들 에우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항상 어이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어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알파벳 할 때 잠깐 빠뜨렸는데요. umlaut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mlaut가 뭐냐? 기본적으로 오, 우. 여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기본적으로 아는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죠? 바로 이 위에 못 보던 점이 이렇게 2개가 땡땡 하고 찍혀져 있었죠. 이런 걸 독일어로 umlaut라고 합니다. 어떤 한 모음 위에 점이 이렇게 위에 땡땡 박혀있는 걸 umlaut라고 하는데요. umlaut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음이 바뀌게 됩니다. umlaut가 붙을 수 있는 말은요. 독일어에서 이거 3개밖에 없습니다. 오, 우, 위. 이 세 철자 위에, 세 스펠링 위에만 umlaut가 붙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위에 umlaut가 이렇게 붙게 되어서 umlaut가 되게 되면 어떤 발음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아는 발음이 났었죠. 하지만 umlaut가 붙게 되면 이를 하나 더 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에. 아까 기본적으로 이 에 같은 경우는요, 좀 더 이 목 깊숙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쉽겠네요. 우리나라의 둘 다 어떻습니까? 에인데 이 에하고 정확히 발음해 보십시오. 에. 발음이 좀 틀리죠? 우리나라 말 똑같이 그냥 빨리 말하면 발음은 똑같은데요. 정확히 말해보면 에. 발음이 똑같은 에 발음이지만 이 발음은 좀 더 깊숙이 나고 이 발음은 좀 더 입이 이렇게 열려서 에 이렇게 발음이 나죠. 이것이 바로 이 에에 해당하는 것이요.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이 에 정도에 해당되고요. umlaut에 해당하는 에는 좀 더 입이 벌어진 에 정도의 발음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에가 있는데 구분이 되는 것처럼 독일어도 똑같은 에 발음이지만 구분이 있습니다. 이 에와 이 umlaut가 붙어서 나온 에 발음 틀리다는 거 눈여겨주시고요. umlaut는 발음이 에가 됩니다. 그러면 오 위에 umlaut가 땡땡 붙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오. 아까 에서 umlaut는 이를 하나 첨가해 줬었죠. 그러면 이 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mlaut가 땡땡 붙게 되면 이를 하나 첨가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나라 왜처럼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오 발음하는 그 입 모양을 유지하시면서요. 이 발음만 하나 더 거기에 첨가해 주시는 기분을 그러니까 내가 오를 발음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적으로는 왜 발음을 하시면요. 그 중간적인 발음인 으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오 umlaut 위에 땡땡이가 이렇게 붙어서 오 위에 땡땡이가 붙어서 오 umlaut가 되면 오 발음이 발음으로 바뀐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우 위에 umlaut가 땡땡 붙으면 뭐가 됩니까? 우는 기본적으로 우 발음이죠. 땡땡이가 붙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를 하나 첨가해줍니다. 우리나라 위처럼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오 umlaut 발음하시던 것처럼요. 우를 발음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발음은 발음을 내주시면 됩니다. 위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위하고 우하고 좀 섞인 듯한 발음이죠. uml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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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독일어 발음 중에서 특이한 umlaut 발음입니다. umlaut가 나온 김에 제가
더불어 빼트려 놓고 간 에스테트. 아유, 이 녀석들이 서운했겠네요. 에스테트. 이거 어떻습니까? 마치 수학의 알파, 베타 보게 되면 그 베타 기호처럼 생겼죠? 베타 기호 아닙니다. 독일어로 에스테트라는 당당한 이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에스테트는요, SS가 결합된 모음이라고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테트. 발음은 SS가 결합됐으니까 당연히 어떤 발음이 날까요? 이거 베타가 아니라요. 항상 스 발음하십시오. 스. SS가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스. 이거 아움라우트, umlaut, 에스테트까지 해서요. 기본적으로 알파벳이 독일어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영어보다 조금 복잡하죠. 영어에 비해서 하나, 둘, 셋, 4개 알파벳이 더 늘어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복, 모음 설명하다가 갑자기 빼트린 거 2개 설명으로 넘어갔는데요. 다시 복모음 설명해 보면요. 이거 에우 아닙니까? 라고 쓰인 대로 보면 당연히 에우죠. 하지만 이거 2개가 이렇게 붙이게 되면 에우 발음 아니고요. 항상 오이 발음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에우 발음 아닙니다. 오이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들어볼까요? 이런 말 한번 볼까요? 이거 써있는 대로만 읽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프레운트 이렇게 발음이 되죠. 하지만 이거 어떻습니까? 에우 발음이 아니고 오이 발음이니까요. 프레운트가 아니라 프로인트라는 발음이 됩니다. 프로인트 무슨 말입니까? 독일어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프로인트 영어 friends하고 비슷하죠. 프로인트 항상 이거 에우 발음하지 마시고요. 오이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복모음과 복잡이 남아있긴 한데요. 여러분께서 그 이외의 것들은 굳이 법칙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칙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앞으로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음을 접는 의미에서 하나만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음이냐? 자,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티온이라고 읽어야겠죠? 티온. 하지만 이거 복자음도 아니고 복모음도 아니고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새로운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거 앞으로 나올 때마다 티온이라고 읽지 마시고요. 티온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티온.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 있을까요? 슈타치온이라는 말이 있게 되는데요. 슈타치온 하게 되면 뭐 전철역 아니면 뭐 기차역 할 때 그 역, 슈타치온이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할 때 이거 슈타티온이라고 안 했죠? 슈타티온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여기 S 발음 복습하면 좋겠네요. 이대로 쓰인 대로만 읽으면 스타티온이 되죠? 스타티온. 그런데 제가 스타티온이라고 읽지 않고 슈타치온이라고 읽었습니다. 아까 S 기억나십니까? S 다음에 자음이 오면 스, S 다음에 모음이 오면 즈, S 다음에 페나 테가 오게 되면 슈 발음이 된다 그랬죠? 테가 왔기 때문에 슈트 발음이 되고요. 슈타 이거 티온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치온. 취 발음이 나서 치온 읽게 되는데요. 슈타치온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외울 것이 많죠? 하지만 이거 여러분 굳이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파벳, 이름 굳이 여러분 안 외우셔도 되고요. 단지 어떤 단어가 써있을 때 여러분이 읽을 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복자음, 복모음,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이 치온 같은 경우는요. 약간 예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복자음과 복모음 그리고 치온 정도만 머리에 넣어주시면요. 앞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왕 이거 교재 사신 김에 같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독일어 알파벳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인사말 정도로 익히면서요. 발음 연습도 해보고 간단한 인사말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처 9. 자, 이거 어떻게 읽죠? 렉티온이라고 써있죠? 렉티온. 하지만 이거
렉티온이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 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렉티온이 아니고 렉션이라고 했습니다. 렉션 무슨 말입니까? 영어의 lesson에 해당하는 말이죠. 렉션, 렉션 1이란 뜻이고요. 숫자는 나중에 여러분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렉션 제목을 한번 붙여봅시다. 자,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읽습니까? 구틴 이거 어떻게 읽었죠? 탁. 아까 제가 게 설명하면서 게 그 적합한 예를 못 들었는데요. 여기 나왔네요. 아까 게 같은 경우는 단어 처음이나 중간에서는 그 발음이 되지만 단어 끝에 오게 되면 로 바뀐다 그랬었죠. 이거 타그 아닙니다. 끝에 왔기 때문에 탁 하고 끊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꾸튼탁 뭡니까? 독일어 모르시는 분도 이 꾸튼탁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꾸튼탁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낮에 하는 인사입니다. 낮에만 그럼 우리가 인사를 합니까? 아침에도 하겠죠? Guten Morgen. Guten Morgen. Guten Morgen. 아침에 하는 인사입니다. Good morning 정도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잘 잤니? 아니면 아침에 만나서 Guten Morgen. 안녕하세요. 하는 말이고요. 아침에 인사를 했으니까 저녁에도 인사가 있겠죠? Guten Abend. 이거 어떻습니까? 끝에 왔으니까 Guten Abend가 아니라 Abend가 되야겠죠? Guten Abend. Guten Abend. Guten Tag. 낮 인사. Guten Morgen. 아침 인사. Guten Abend. 저녁 인사. 자, 만나서 인사를 했으니까 헤어질 때 인사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헤어질 때 인사는 2개만 배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게 쓰여 있죠? 어떻게 있죠? TSH. 아까 제가 이것만을 외우십시오 라고 강조드린 복자음 중에 발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취 발음이 되죠. umlaut니까 취 발음이 되고요. SS가 붙었으니까 취스. 무슨 말이죠? 독일어로 안녕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취스. 물론 이 SS 대신에 이 STS를 써서 취스라고 쓰기로 합니다. 써보면 취스 이 정도가 되겠죠. 둘 다 헤어질 때 취스 안녕하고 친한 사이 하는 거 인사말이고요. 좀 더 다른 말, 좀 더 약간 길게 말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읽어봅시다. auf Wiedersehen. 이거 H. 제가 발음은 항상 단어 처음이 아니고 중간이나 끝에 오면 묵음이 된다 그랬죠. sehen 아니고요. sehen 하시면 됩니다. auf Wiedersehen, 취스와 더불어서 같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단어 발음 익히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과 발음 공부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2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지겨운 놈 잘 가라. 이런 식으로 인사하진 않으시겠죠? 예, 취스.